2014년 4월 16일 아침,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배 안에는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었다. 17, 18살의 아이들이었다. 배가 기우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선내방송은 승객들에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되풀이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믿고 객실에서 얌전히 구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배는 끝내 뒤집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안에 남겨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온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참사는 대한민국의 가슴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던 여객선이었다. 이 배는 본래 일본에서 오래 운항되던 중고 선박을 들여온 것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기 위해 무리하게 개조됐다는 지적이 사고 이후 잇따랐다. 객실을 늘리는 증축으로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갔고 그만큼 배는 작은 흔들림에도 더 쉽게 균형을 잃는 위험한 상태가 됐다. 이런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충분히 채우고 화물은 규정에 맞게 실어 단단히 고정해야 했다. 배의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칙들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항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더 많이 싣고 더 자주 오가는 것이 곧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참사의 원인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다. 배는 규정을 크게 넘긴 양의 화물을 실었고 그 화물은 제대로 묶여 고정되지 않은 채였다. 반대로 배의 균형을 잡아줘야 할 평형수는 기준보다 적게 채워져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게 중심이 위태롭게 높아진 배가 물살이 거센 해역을 지나며 급격하게 방향을 틀자 배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쏠리기 시작했다.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기울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안전의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린 결과가 그 아침의 바다 위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어느 하나만 지켜졌더라도 이 정도의 비극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켜진 원칙은 없었다. 그러나 참사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만든 것은 배가 기운 그 이후의 시간이었다. 승객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과 주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남긴 채 자신들이 먼저 배를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고 만약 그때 승객들에게 갑판으로 나와 탈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 훨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으리라는 안타까움이 두고두고 남았다. 뒤이어 도착한 구조당국의 초동 대응 역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눈앞에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데도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을 끝내 구해내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온 국민은 참담한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구조를 기다리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말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떠난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른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 목숨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 친구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지켜본 온 사회가 오랜 시간 깊은 애도에 잠겼다. 노란 리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이 됐다. 이 참사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한 사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제도,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한 국가가 한데 얽혀 만든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돼 최고 수준의 중형을 확정받았고 다른 승무원들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은 검찰의 추적을 받던 중 도피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논의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계속됐고 침몰한 배는 여러 해가 지나서야 마침내 바다에서 인양돼 무트로 올라왔다. 진실을 온전히 밝히는 일은 그만큼 더디고 힘겨웠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놓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가?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관행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위기 앞에서 국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와 해상 안전 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됐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은 것은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앗아갔는지, 어른들의 말을 믿었던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주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왜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세월호는 노란 리본에 담아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 물음에 답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다.